안녕하세요. 오늘의 에듀썰전 시작합니다. 지금쯤 중간고사가 다 끝났을 시기인데요. 중간고사 이후 앞으로 학원 운영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오늘 두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썰전이 될까요? 근데 굉장히 예뻐지셨네요. 아, 네. 살을 좀 뺐어요. 네, 얼마나 빼시는 거예요? 아, 이거 다 유튜브에 다 나왔는데. 아, 그래요? 네. 저는 네. 머리하고 왔어요. 훅 들어오시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살을 뺐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너무 일을 하느라 콜라를 많이 마셔가지고 콜라를 좀 끊고요. 네, 살을 뺐어요. 아, 그럼 저도 콜라만 끊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대 간헐적까지 뺐네요. 아, 그래요? 다 했네요. 네. 네. 종합적인 방식이구나. 네. 살좀 걷기도 하고요. 생각해보니까 다 했습니다. 아, 네. 그럼 끝나고 또 제가 상담을 받을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중간고사가 끝나셨을 텐데, 중간고사 잘 치르셨죠? 아, 뭐 저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같이 합심해서 네. 잘 했을 거라 믿습니다. 남 얘기하듯이 하시네요. 네. 대표님 원장님이시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근데 사실 네. 근데 이 시험 기간이 되게 되면 긴장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학원에 들고 나는 문제가 사실 시험 점수와 연관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특히 이제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이제 지도하시고 계시는 학원들은 항상 내신에 항상 그렇죠. 힘들어 하시는 네, 것 네. 같아요. 네. 오늘은 이제 좀 형식을 바꿔서 네네. 원래는 이제 두 분께서 각각의 입장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아무래도 학원 경영을 직접 운영하시고 계시는 거는 이제 김지수 대표님 뿐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학원 안 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한수 배우겠습니다. 한수 배워서 이제 좀 하려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럼 그동안에 어떻게 말씀을 나와서 하신 건지. 그래서 저와 네, 김정민 대표님이 이제 네. 질문을 좀 드리면 네, 답을 해주시면 네. 저희도 열심히 배워서 네. 네, 운영에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금방 안 될 텐데. 또 엑기스만 이렇게 전수해 네. 주시면 네, 원장님들도 똑똑하시니까 바로바로 네. 이제 또 알아들으시고 네. 네, 실전에 적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네.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다. 아, 네. 네. 중간고사 결과 가지고서 지금 많이 집계하고 계실 텐데 아직 중간고사 다 안 끝났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번엔 또 코로나라서 학교마다 들쭉날쭉인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네. 다른 원장님들하고 인터뷰 해보고 하니까 이제 중간고사 기간도 학교마다 천차만별이고 또 2학기는 1학기와 달라서 중간과 기말이 금방 도래해요. 네. 방학이 끝나고 나면 바로 중간고사 대비해야 되고 끝나고 나면 또 바로 기말고사 대비해야 되고 또 중3 가르치고 계신 원장님들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거든요. 끝나면 특목고 입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중간고사 끝나고 뭐 진도 나갈 시간 뭐 이런 거 전혀 없이 바로 기말고사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학교에 따라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통합으로 해서 그냥 한 학기에 중간, 기말 안 나누고 한 번 보는 학교들도 좀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그 잘 파악하셔서 관리를 해주셨어야 아마 좋은 실적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시간 안배도 잘 해야 되고. 원장님들이 그 시험 대비하신다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럼 평상시하고 시험 대비하시는 거고 많이 좀 학원 운영하는 패턴이 바뀌나요? 밀도가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제 과목별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정신적으로 소모되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이제 좀 심해지죠. 학부모님들이 학원을 선택할 때 이거 조사가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학부모님들이 학원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원의 뭐 인테리어가 어떻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누구고 그 다음에 원장님이 어떤 분이고 그 다음에 시스템이나 교재가 뭐가 있고 이게 결국 어디에서 평가를 받게 되느냐 하면 그게 다 한 번에 집결이 돼서 결국 중간고사, 기말고사 혹은 입시 실적에 우리 아이가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됐고 향상되었느냐를 가지고서 총체적으로 판단하시니까 평소에 관심 없었어. 학원에서 뭐 한다라고 할 때 관심 없었어. 설명해도 안 와. 아니면 학원에서 뭐 얘기를 해도 답변도 없어. 그리고 문자 보내도 별로 피드백도 없어. 그러다가 갑자기 시험 결과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점수가 안 좋으면 움직이시는 학부모님들 덜어 계실 수 있거든요. 근데 원장님들 많이 만나 뵈면 네. 사실 보통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뒤돌아보면 월급나, 뒤돌아보면 월급나 그러시는데 그렇죠. 학원 하시는 분들은 뒤돌아보면 시험, 뒤돌아보면 시험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실 다른 업종에 그러네요. 비해서 네. 우리 학원도 사업이고 자영업이고 네. 뭐 할 수 네. 있잖아요. 다른 업종에 비해서 굉장히 1년 내내 네. 빼꼼한 틈이 없어요. 음. 저희 집 두 네. 자녀가 있는데 네. 얘네들은 소원이 아빠랑 같이 해외여행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에요.
아빠가 4박 5일 동안 혹은 뭐 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서 시간 한번 내는 게 쉽지 않으니까 물론 여러 원장님들은 또 다니실 수도 있는데 저는 또 이 학원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들에서 좀 벗어나면 네.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번 주는 뭐 해야 되고 이번 주는 뭐 네. 해야 되고 주차별로 사실 다 있잖아요 원장님들. 그래서 다 비슷한 패턴으로 돌아가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게 이제 다 점검이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학원이 굉장히 바삐 움직이는 곳 그리고 원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들이 또 되게 많아요. 꼭 내신 대비뿐 아니라 세무도 하셔야 되죠, 노무도 하셔야 되죠, 또 시즌에 따라서 마케팅도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결과 취합해가지고서 이것도 보완도 하고 프로그램 업그레이드하고 너무 많아가지고서 사실 보통이 아니면 학원을 정말 키운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할 게 아니라 이제 네. 우리 김 대표님한테 뽑아 네. 먹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들 시험 대비하는 게 어렵고 시험 성적 올리는 게 다 중요한데 나만이 갖고 있는 시험 대비의 노하우 뭐 이런 게 있나요? 있지. 있지 좋다. 있지. 근데 네. 지금 앞으로 우리가 뭐 이제 네. 또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고교학점제 뭐 이런 네. 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중학교 성취평가제 다 절대평가 시즌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등급을 맞추는 비법들은 학원에서 나름 다 상향평준화 되어 있을 거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실제 학원을 안 다니는 학생들은 거의 없어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네. 그 지역에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학원 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원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미 상대평가상에서는 치킨 게임이 되어버렸거든요. 누군가가 성적이 올라가게 되면 누군가는 성적이 내려와야 되는 거야. 같은 등수를 모두가 다 똑같이 1등을 받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의 그룹이 더 성적이 월등하다면 학원 시장이 더 커질 텐데 지금은 다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성적 올라갔으면 어느 학원의 학생은 성적 떨어져서 얘는 또 학원 그만두고 또 방황하게 되는 거고요. 다른 학생의 성적이 올라가서 그러면 우리 학원의 학생의 성적이 내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얘가 또 사실 퇴원 대기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황하게 되는 거죠. 치킨 게임이 되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고교학점제라든지 성취평가제 상에서의 절대평가가 학원에게는 결코 불리한 시스템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A등급을 받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 그냥 애들을 뭐 조펜다, 그 다음에 뭐 다 빽빽이 다 쓸 때까지 집에 안 보낸다. 빽빽이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뭐 재시험, 재테스트 본다,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과서에만 충실해도 B등급 이상은 다 나오는 건 이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이씨 무슨 교과서를 갖고 또 들먹이냐 뭐 이제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으실 텐데 네. 지금 지금 어지간한 지역에 A등급, B등급 합치면요 거의 50-60%예요. 그러니까 A등급을 받는 학생들의 비율이 뭐 10%다. 그 다음에 B등급 받는 학생들까지 합쳐봐야 뭐 20%, 30%까지밖에 안 된다. 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네. 다 50%가 넘어요. 근데 어차피 아래의 3분의 1은 다른 인생의 고민을 하고 있다 보니 학원 안 다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은 거의 A와 B를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뭐 영어 지문 달달달달 다 외워서 그게 무슨 뜻인지 해석만 할 줄 안다면 또 예를 들면 수학은 교과서 정도 수준이라도 다 풀 수만 있다라고 한다라면 80점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원장님들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대부분. 그럼 있지 비법 1단 정리하면 네. 교과서에 충실해라. 교과서에 충실해라. 네. 두 번째, 두 모든 번째. 유형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양으로 승부해라. 아. 근데 이제 학원들마다 네. 요즘에 여러 가지 교육 기법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자꾸 양으로 하는 것보다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교재라든지 이런 것들로 아이들의 그 고통스러웠던 부분을 많이 상쇄시켜 주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아이들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타고난 능력치가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부촌이든 빈촌이든 관계없이 이 아이의 선천적인 능력은 비슷한데 부촌 혹은 사교육 지역, 사교육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 왜 실적이 좋냐? 일찍부터 많이 돌렸으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같은 머리를 가지고서 준비를 많이 한 거야. 결국은 100을 다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똑같은 양을 갖추면 누구나 그 같은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게 비슷한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럼 이걸 얼마나 많이 미리부터 복습해 왔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얘도 얘기했지만 조기 교육이고 뭐 선행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 간헐적으로
학원에 나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저희는 요게 필요해서요, 요게 필요해서. 근데 나중에 취업해보면 결국은 우리가 대학교 입시를 바라보고 지금 달려가는 학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궁극적으로 학부모님들의 잠재의식 속에는 이게 진학하는데 도움이 돼, 안 돼로 그냥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왠지 뭐 교과서 위주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성취 안 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학원에서 네. 그 아이들이 적정 수준의 이상의 양은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아이들이 뭐 보통 1차 방정식 배웠는데 막 자가중식 빼가지고서 2차 하고 3차 하고 이런 아이들은 별로 없어요. 아니 근데 이제 예전에 이런 데가 있었잖아요. 네. 뭐 시험 대비 하는데 애들이 이제 공부를 잘 안 하기도 하고 네. 또 10시까지 이제 학원 운영 제한이 있다 보니까 10시까지 공부시키고 애들을 시험 보는 아침에 새벽에 학원으로 아. 오라고 해서 네. 6시부터 쭉 아. 직전 땡겨주고 네. 아이들 하나하나 학원까지 탁탁탁 내려주시고 우와, 막 멋지시다. 이렇게 운영하시는 학원도 네. 있으셨다고 제 주변에도 있더라고요. 몇 분 원장님 계셨고요. 네, 지금 안 하고 계십니다. 네. 그게 힘들고요. 네. 생각보다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어. 네. 그 다 숙제로 시켰으면 될 것을 네.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하던 밤늦게까지 하던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그 바이오리듬 네. 패턴이 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음. 그 숙제를 뭐 많이 내주는 학원들이 그래서 숙제가 잘 관리되는 학원들이 성장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학원들마다 대부분 과제량이 빡빡해요. 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두 가지 들어보면 보통 학원에서 계속 체류해서 생활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학원은 유해 환경이 아니니까 어쨌든 학원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면 아이가 그만큼 게임도 덜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핸드폰도 덜 하게 되는 거고 하는 건 한데 바깥 생활은 통제를 못 하는 거죠 사실. 근데 과제를 많이 내줬어. 근데 다 해왔어. 그럼 게임은 안 했겠구나. 덜 했겠구나. 이런 판단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네. MIT에서 조사했습니다. 강의 들을 때의 뇌파의 움직임과 네. 과제를 할 때의 뇌파의 움직임의 그 차이를 봤는데 네. 이거 할 때, 설거지 할 때, 그리고 집안일 할 때, 네. 강의할 때, 그 다음에 회사에서 업무 볼 때, 그리고 아이가 과제할 때, 뭐 이렇게 네. 카테고리별로 뇌파의 활성도를 측정을 했는데 가사노동과 그리고 학생이 강의를 직접 들을 때 뇌파의 움직임이 가장 낮은 영역이었다고 합니다. 네. 선생님이 설명하실 땐 다 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 하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네. 잘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뇌파의 움직임이 가장 활성화될 때가 언제냐? 여러 개의 실험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제할 때예요. 애들이 과제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나의 몰입도가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건 내가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 이 네. 시간을. 그러니까 자기 주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또 자기 주도가 되는 애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는 하나 어쨌든 네. 아이들이 과제를 많이 했다. 그러면 스스로 과제를 학원에서 내준 과제를 많이 했다. 이거를 관리를 잘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학원에서 뒷바라지를 많이 해줬다. 그럼 이거는 대박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과제를 많이 내주고 과제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양을 점검하고. 맞춰야 되니까. 네네. 양을 맞춰 절대 양을 맞춰야 되니까. 네, 그렇군요. 이거는 근데 저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네. 제가 이제 아이들 이렇게 뭐 상담 같은 거 하다 보면 시험 때마다 네. 영어 학원에서는 영어 숙제 됐다 많이 내주고 수학에서는 수학 숙제 됐다 많이 그쵸. 내주니까 학원 안 다니는 과목이 빵꾸 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걸 근데 그 아이들에게 조언을 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쉬거나 해라 뭐 이거밖에 없나요? 그러니까 이게 내신 때가 되게 되면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 각자 다 조급한 거야. 네. 그 저희도 예를 들어서 수학 선생님은 야 수학부터 공부해 다른 것도 다 하는데 네. 수학부터 공부 끝내고 다른 건 다 해라고 얘기하는데 네. 다른 걸 다 못해요. 네. 이만큼 네. 내니까 그거 다 영어 이만큼 선생님도 내니까. 야 영어부터 끝내고 다 해. 네. 다 못해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돼. 뒤로 가게 되면 아이들이 압력받는 곳들이 너무나 많이 네. 생기다 보니까 그거부터 급하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네. 되잖아요. 그래서 뒤로 가서 물리지 않도록 좀 미리 좀 관리를 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신 관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신 기간, 그러니까 시험 보기 직전에 뭐 2주 혹은 4주 동안에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미리 1년 전체가 하나의 내신 기간이라고 바라보게 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이걸 당도해서 다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이 아이들이 좀 많이 체력적으로나 스케줄적으로 좀 물리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에 원칙은 나와 있는 듯합니다. 다이어트는 적게 먹고 운동하고 공부는 미리미리 열심히 많이 최선을 다해서.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겠죠. 네. 네. 그래도 하나만 더 네. 진짜 비법 하나만 원장님들만 하는 대표님만 하는 뭐 없을까요? 저희만 하는 그런 네. 비법은 다 없고요. 자료는 사실 많이 넘쳐 있어요.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아이가 부족한 것이 점수가 안 나오는 그 이유를 잘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이를테면 아이가 우리가 했던 유형을 또 틀리는 아이도 있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작년 기출 문제 아니면 올해의 예상 문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모든 유형을 다 돌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아이는 유형을 안 했고 예상 문제를 안 풀어봤기 때문에 틀리는 아이가 아니라 그냥 푸는 습관이 문제를 꼼꼼하게 안 읽거나 아니면 덧셈 뺄셈 플러스 1 마이너스 이거 덜렁덜렁 거리거나 이런 습관에 따른 어떤 점수에 미스가 나는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잡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본인이 과제를 연구 개발하기 위해서 아니면 컨텐츠를 아니면 아이들에게 제공해야 할 수업 자료들을 이거랑 별개로 따로 관리해야 되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는 사실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뭐 고등학생들이라면 조금 더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가 문제를 이렇게 산만하게 푸는 아이들이 있죠. 이 아이들 가지런히 정리시켜서 노트 관리 잘 해주고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요점이 뭔지를 거꾸로 아이들한테 얘기를 좀 시켜봤었거든요.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야? 그래서 여기서 가질 수 있는 정보가 뭔데? 이걸로 사실 재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업 들어갔을 때 사전에 5분 정도 과목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영어든 수학이든 그 수학에 관련된 지문들이 있을 거예요. 수학이면 네. 뭐 피타고라스, 가우스 뭐 이런 일대기 얘기들 뭐 영어라고 하게 되면 영어 교과서와 관련된 뭐 지문들을 발췌를 해가지고서 여기서 요구하는 지금 이 문단의 주제가 뭔지 키워드가 뭔지 그리고 밑에 해당하는 이번 내신에 나올 수 있는 뭐 유형들에 대한 몇 가지 문제들을 놓고 이 답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가 뭐야? 이걸 좀 설명해봐. 문제의 지금 질문자의 의도를 좀 설명해봐 라고 해서 아이들의 어떤 행동을 많이 개선시킨 예도 있는데 원장님들 더 전문가시고 다 나름대로의 비법이 있으실 터이니 저의 얘기는 이 정도로. 네. 그 학부모님의 관점에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학원에서 시험 끝나고 학부모 설명 같은 거 하시면서 우리 학원에서 이번 A 중학교 뭐 수학 시험 적중률 90%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 적중률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다 적중이지 않나요? 사실 역자면 그러니까요. 다 적중이고 다 네. 유사해요. 그러니까 이미 다 유형별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들이 내시는 문제가 특별히 벗어나 있는 문제를 내기는 너무나 어렵거든요. 수업 시간에 가르쳤던 내용과 관련해서밖에 출제를 못 하는데 그건 우리가 그 소스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적중이고 다 유사인데 궁극적으로는 그 어떤 학원에서 적중을 시켰느냐의 문제라기보다 그건 이제 학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케팅 포인트 아니면 우리 학원의 이제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네. 그걸 또 어떻게 예쁘게 포장해서 저희 학원 다 적중시켰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뭐 저희는 그냥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랑 아니면 어떤 학원 같은 경우에는 왜 이게 적중인지를 문제를 자기네 교재와 그 다음에 학교의 출제 번호와 이걸 1대1로 전부 다 매칭을 시켜서 아예 그냥 책자로 발간하는 학원도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는 네, 소스가 될 수 있다. 사실 근데 학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내 담당하는 선생님이 우리 아이 얼마나 딱 각 잡고 앉혀서 체계적으로 관리 잘해줄 수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본은 지키지만 아이의 성향에 맞게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주는 것들이 조금 더 세심한 케어가 필요하지 않나. 요즘엔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중간고사 끝났으니 네. 이제 기말고사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2학기는 뭐 바로 달려가죠. 네, 그러면 중간고사를 이제 점검하면서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해야 될 것들 뭐 말씀 안 해주신 것들이 있을까요? 그 일단 결과 집계 좀 당연히 네. 해서 분석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를 따로 준비하는 게 텀이 너무나 짧다 보니까 2학기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원들이 내신 대비 교재를 준비하게 되면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그냥 한 권으로 묶어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좀 시간이 있을 때 한 네. 방에 다 준비해서 이걸 그 중간 때도 쓰고
기말 때는 또 기말 범위로 또 쓰고 이렇게 하는 학원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바로 중간고사 결과 분석해서 못 본 학생들은 어떤 부분을 좀 못 봤는지. 근데 아이가 못 본 것도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번 중간고사가 쉬웠던 학교는 또 엄청 쉬웠어요. 또 학교에서 요즘에 자꾸 공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재시험 보는 학교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찾아보면 네. 아 이번에 문제 출제가 오류가 좀 있었어. 어떤 단서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이게 답일 수도 있고 오답일 수도 있는 이런 문제에서 시비거리에 휘말리게 되면 다시 재시험을 보게 되는데 재시험을 봤을 때에는 원시험하고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아이들의 마음도 흔들리는 경우가 사실 생길 수도 있고 재시험 봤을 때 어렵게 출제하는 경우보다 이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그냥 쉽게 가는 학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계속 쉬울 수는 없어요. 그러면 기말고사 때에는 난이도를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갈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되죠. 그러니까 학교별로 이렇게 출제의 난이도, 그러니까 어떻게 선생님들께서 지금 그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꾸려가실지에 대한 예상을 잘 하셔서 그 수준에 맞는 아이들의 지도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사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안에서는 그런 지도자를 세우는데 또 이제 기말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또 우리 원장님한테 중요한 건 또 아이들 수강생을 모집하는 그쵸. 네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뭐 한두 가지가 좋을까요? 아니다. 한두 가지가 중간고사 아니다. 이후의 마케팅. 그렇죠. 중간고사 이후의 마케팅.